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어서 4.1 추정 재무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사의 실제 재무 상태표 사례를 가지고 앞에서 우리 배웠던 이 가치평가 모형들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각 항목의 금액들은 회계 기준에 따라 측정된 것이고,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업운전자본 같은 경우는 영업유동자산에서 영업유동부채를 차감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영업운전자본을 그렇게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648 정도가 나오고요. 영업순비유동자산은 또 영업비유동자산에서 영업비유동부채를 차감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자, 926 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재무부채는 이 재무부채에서 재무자산을 차감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자 11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자기자본 같은 경우는 또 자 1525에서 배당 예정액인 64를 빼주면 자 1461이 이제 자기자본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죠. 자 2014년 말 재무상태표에서 이 자기자본이 자 152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현금 배당 예정액이 64억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배당 예정의 64억은, 재무자산을 사용해서 지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를 재무자산 64억과 상계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매출액 증가율을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자, 2014년 5월 말 현재, 자,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애널리스트 예측치를 사용해서 이 매출액 증가율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 순영업이익률은 미래의 매출액 순영업이익률을 예측함에 있어 지속적 매출액 순영업이익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업운전자본 회전율 및 영업순고정자산 회전율의 역수도 일단 이 기초영업운전자본 나누기 매출액의 비율인 19.9% 하고 자, 기초영업순고정자산 나누기 매출액의 비율 28.5%를 각 연도의 매출액 예측치에 각각 곱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후 차입 비자율과 순이익, 순배당 및 자본구조에 대한 예측도 역시 자, 2015년에 기초 순금융부채가 113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2015년에 세후순 이자 비용 예측치도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015년 말에 자본 구조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자, 앞에서 우리 목표 부채 비율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좀 구분해서 봤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목표 부채 비율이 없는 경우의 추정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방법에서는 2015년에 순배당을 먼저 예측해야 되고요. 자, 그에 따라 2015년 기말 자기자본은 기초자기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해주고 순배당을 차감해서 예측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2015년 기말 순재무부채는 기말 영업 투하자본에서 자, 기말 자기자본을 차감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15년의 기말 영업 투하자본은 자, 앞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185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의 예측치들은 이제 앞에서 예측한 예측치들을 이용해서 바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자, 세우순 영업이익에서 영업투하자본 변동액을 차감하면, 자, FCF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측정된 값이 이제 음액값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마이너스 16억입니다. 자, 위와 같이 이제 2015년에 대한 추정 재무제표 항목들이 일단 예측이 됐는데, 자, 2016년 이후에 대해서도 자, 위의 절차에 따라 이 추정 재무제표 항목들의 금액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2020년까지 예측을 좀 해보시고 예측된 자료들은 이 표 9-2처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자, 가치평가를 위한 이 추정 재무제표를 이제 완성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평가 모형을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본인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들만 예측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2에 오시면 이제 가치평가를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10장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자본 비용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자기자본 비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타인 자본 비용이라는 것이 있고, 자, 이 두 자본 비용을 자본 구조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있습니다. 크게 총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본 비용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1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10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대웅제약 주식회사의 이제 자기자본 비용을 우리 일정한 방식에 따라 측정해 봤더니 8.31%가 나오고,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 같은 경우는 8.06%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10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앞에서 우리 예측한 예측 정보하고 이 측정된 측정치들을 가지고 자, 가치평가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 9-3을 보시면 이 RIM에 의한 가치평가가 정리된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평가할 때는. 자,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초과이익에 대한 정보인데, RIM은 초과이익은 실제 이익에서 정상이익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 순이익 예측치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기자본에 대한 자기자본에 대한 예측치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기자본 비용까지 이제 정보가 측정이 되면 초과이익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값이 136, 144, 1486이 나오는데, 자, 이 금액은 이제 미래의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치로 이제 환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이 현가 요소가 좀 필요하고요. 그 현가 요소를 각 해당되는 연도에 곱해주게 되면, 자, 초과이익의 현재 가치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다 합산하게 되면, 자, 초과이익의 현재 가치 합계가 나오죠. 그죠? 자, 이 합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간까지 예측을 다 해본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잔여 가치의 형태로 현재 가치를 측정해가지고, 우리 가치평가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잔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예측을 했죠. 그죠? 이 잔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올스 모델을 적용해서 들쭉날쭉한 경우죠. 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오메가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오메가는 이제 우리 당년도 초과이익을 전년도 초과이익으로 나누어 측정된 그 비율이죠. 그 비율을 단순 합산한 다음에 평균 내게 되면 자, 0.9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0.9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자기자본 비용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하게 되면 우리 올스 모형에 의한 잔여가치 현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금액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그 현가 요소를 곱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443억이 나오는데, 자, 이 초과이익의 현재 가치 합계 559억에다가 이 잔여가치 현재 가치 합계, 자, 443 이걸 더해주면, 자, 2000X 그리고 2000X 15년 기초자본까지 더해주게 되면, 자, 주주지분 가치는 2,463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 우리 발행 주식 수가 9,479주였으니까, 자, 발행 주식 수로 나눠주게 되면, 자, 한 주당 주식 가치는 25,984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자, 표 9-4를 보시면, 이제 EVA 모형에 의한 가치평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예측하시고, 자, 이 적용되는 할인율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죠. 그죠? 가중평균 자본비용까지 이제 측정이 되면, 자, EVA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가치 합계가 531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여 가치의 현재 가치 역시 올스 모델을 통해 측정해 보시면 407억 정도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기초 영업 투하 자본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자, 그 측정되는 값은 주주 지분 가치가 아니고요. 자, 기업의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 그래서 2,512억 정도가 기업 가치로 측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순재무부채의 시장 가치, 즉 그 순재무부채의 가치들을 차감하게 되면 주주 지분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행 주식수 9,479주로 나눠주게 되면, 자, 한 주당 우리 목표 주가죠. 이 주식 가치는 자, 25,309원 정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25,309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주당 주식 가치를 앞에서 봤던 이 RIM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죠? 대략 25,000원 정도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표 9-5를 보시면 DCF 모형에 의한 가치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정보들은 또 예측을 해보시고, 자, FCF를 계산해 보시면 여기 이제 음액값이 잠깐 보이는데, 자, 음액값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단순 합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FCF 현재 가치 합계를 단순하게 부호 그냥 무시하시고 합산하게 되면 32억이 나오죠. 32억. 자, 여기서 이제 자녀가치의 현재 가치인 이 1147억을 더해주게 되면 기업 가치가 이제 1179억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업 가치다 보니까 또 이 순재무부채의 시장 가치를 차감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주주지분 가치는 1066억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 발행 주식수인 9,479주로 나눠주게 되면, 자, 한 주당 목표 주가는 11,246억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DCF 모형이 이제 다른 모형에 비해 금액이 뭐 절반 정도 작게 나오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기업 가치 내에서 자녀 가치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정자 또는 이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CF 모형이 실무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장의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10장을 끝으로 해서 수업은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짜의 시험에 응시하시면 기말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이 기말 시험 전까지 충분하게 이제 다시 보기를 좀 하셔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셔야 기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비대면 수업이라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어서 시험에 응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니까 다시 보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또 공지사항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